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8월 18일 76회 전지행장실기 필답형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자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쉽다고 다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쉬우면은 만족을 하시는 거고, 어렵게 나왔다, 막, 신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막, 점수 안 나오면은, 아, 이거 문제가 뭐 이래? 그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딱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필답형 교재 팔아먹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 이 학원하고 여러분들 중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그래도 이 학원들의 생각하고는 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생각 차이도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또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이 시험을 바라볼 때 오늘 굉장히 쉬웠대요. 뭐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한 40점 이상은 나온 것 같다. 40점 이상, 48점까지, 8점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점수가 상당히 뭐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작업형 시험을 이제 플러스 하면은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건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필답형 시험이 이렇게 점수가 높잖아요. 높으면은 작업형 시험을 갖다 이제 이렇게 점수를 내려서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맞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형 시험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작업형 시험에서 좀 못한다, 뭐, 그러면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막 불합격시키고 불통과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작업형 시험에서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다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보통 보니까 40에서 48점 정도 나오겠다. 보통 평균 한 45점? 5점은 나오겠네, 보통.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높으면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경고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문제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풀이 해봐야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데 학원에서도 많이 풀어주고 그러는데, 자, 이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볼게요. 문제 1번은 외부 필 시스템의 구성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는데요.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구 시스템에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설명했죠, 제가. 이걸 최초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강철산에서 교육됐고, 나중에 뭐 기사산업기사 쪽에 나왔나, 이게? 나왔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이게 딱 나왔죠. 기가 막히게 나왔네. 예, 미래를 알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가르쳤어요. 꽤 오래됐어요, 이거 가르친 지. 그지? 됐고. 요거는 기출문제에다 플러스를 했는데, 2번은. 이 7번하고 8번을 몰라요, 지금.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제 7, 8번에서 8점짜리로 각 1점씩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잘한 거야. 이거를 0.5점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1점씩 8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번도 기출문제죠, 이거. 이 배전선로의 이 개통접지에 대해서 했는데, 요게 이제 임피던스가 IT 접지죠. 요거는 보니까 N과 중성선과 P가 별도로 이렇게 나가네. 그지? TN S 방식이죠? TNS 방식. 아니지. 이거 TT 방식이지. 여기 봐. 이렇게 별도로 접지했으니까. 했고, 요 중성점에서 연결이 됐는데, 뭐예요? 중성선하고 보선이 따로따로 나가죠? 따로따로 이렇게 중성점에서 접지가 돼 있고, 얘는 중성점 접지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이건 TT 접지 계통, 요건 TNS 방식이죠? 그렇게 돼 있네. 요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삼성변압기의 병렬원전 조건 5가지에서 이거 엄청 많이 했어. 우리도 했고, 뭐 기출문제고, 그죠? 기사산업기사 및 뭐 기출문제죠. 근데 이게 3상이 나왔어요, 요게. 요게 나왔다는, 요게 달라졌다라는 거.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부, 관련도 기출문제를 요것만 하지 말라고, 다를 때, 이 극성과 다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 그것도 외워야 되고, 또 이렇게 단상 변압기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삼상은 뭐가 있느냐, 그거까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요게. 그지?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추가로 계속 해야 된다. 문제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변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도 뭐 쉬운 거 나왔구나. 근데 문제 5번이 좀 문제가 돼요. 저는 요 문제가 요게 좀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표준부하, 옛날에 표준부하 밀도라고도 했었어요. 밀도는 뭐 메다의 3승인데 이 연면적, 그 바닥 면적을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VA 퍼 메다의 자승을 갖다가 표준 부하 밀도라고도 불렀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표준 부하라고 그냥 해버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바뀌었었지. 중간에 좀 한번 바뀌어가지고 요거 주택가 아파트가 요거 40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 30이었는데 이게 이 이후에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용실 등 요 안에 있다가 요게 꽤 오래전, 꽤 몇 년 전에 바뀌었어. 이것도 요거 40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요걸 묻는 문제였었어. 근데 나는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건 폐지된 내선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선 규정에 있는 내용. 규정에 있는 내용을 물었어요. 첫 번째 폐지된 내선 규정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 물론 내선 규정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폐지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넘어가서 그 중에 일부분이 넘어가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폐지된 이 내선 규정에서 이런 걸 다뤄야 되느냐, 그게 좀 문제점이 있죠. 그죠? 폐지된 내선 규정에서 나왔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전기기능장은 설계사 면허가 안 나요. 면허가 안 나와요.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설계 쪽 문제 있잖아. 전문적인 설계 쪽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가 돼야 돼요. 배제가 돼. 배제가 돼. 빠져야 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거 빠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건물의 종류별로 해가지고 부하를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 수전 용량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이렇게 있잖아. 계약 전략이잖아. 그런 것들. 이 수전 용량, 그 전기 설계를 할 때 수전 용량을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건물 용도별,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 면적당 얼마다 이렇게 따져요. 설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설계. 근데 전기기능장은 설계사 면허가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 설계사 면허가 없다 얘기야. 발급 안 됩니다. 발급이 안 돼, 발급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설계 쪽에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설계 쪽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5번은 출제를 잘못했다고 봐요. 5번은 여기서 5번 이 건물의 이제 건축물의 종류별 이 표준 부하는 얼마로 따지느냐 이런 것들은 설계 쪽 문제예요. 설계 쪽. 그래서 건물 종류별로 얼마만큼 부하가 사용되니까 면적 곱하기 이 부하 이제 요걸 딱 해가지고 얼마로 계산해 버려가지고 그냥 설계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 전기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거지 전기기능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이 전기기사 쪽은 관련이 있겠지.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쪽은 관련이 있는데 전기기능장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건. 이 문제는. 그래서 5번은 좀 출제를 잘못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설계에 관한 거는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볼 수는 없잖아. 건물의 종류별로 갖다가 표준 부하 밀도를 갖다 물었는데 옛날에 표준 부하 밀도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표준 부하라고 하지.
예? 예, 내가 밀도라고 얘기하니까 밀도는 매달 삼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래된 사람은 알아. 전기 오래전에 전기밥 많이 모은 사람들은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은 이 표준 부하 밀도라고 했었어. 내가 그래서 맨날 표준 부하 밀도 지금도 그래 그러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근데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표준 부하 표준 부하는 설계 쪽의 문제입니다. 설계 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은 출제를 잘못 냈어요. 이거는 좀 잘못 냈다고 봐요. 폐지된 내선 규정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내선 규정에 있는 거를 지금도 사용하는 것들이 많지만, 굳이 폐지된 내선 규정의 내용을 갖다가 끌어다 놓고서 그거를 문제를 낸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전기기능자는 전기 설계 면허가 발급이 안 돼. 자체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유일하게 단점이에요. 물론 전기 설계 사무소 할 사람 없잖아, 여기. 감리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전기 설계 사무소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설계에 관한 문제는 좀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잘못했다 봐요. 이건 X다. 그래서 이런 거를 냈다라는 거는요, 문제를 내기 쉬우니까. 여기 10, 20, 30, 40 이렇게 쓰기 좋잖아, 이거. 그렇지. 이거 쓰기 좋으니까, 답으로 쓰기 좋으니까, 이제 쉽게 여러분들, 조금 기사 쪽 공부하는 사람들 합격해라, 이렇게 한 거고, 그랬는데, 담당자나 이 출제팀에 있는 얘네들이 좀 자질이나 소양이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어. 전기기능장 문제에서는 이거는 배제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보면은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얘기할 게 이 출제 기준 있잖아. 여기 없어. 봐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출제 기준 어딘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출제 기준이라고 있는데 잠깐만요. 필타평 출제 기준 어딘가 있을 텐데 요건가 보네. 요거 그죠? 요거 여기에 보면은 이 실기 쪽은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에도 보시면은요. 어디에 있어죠?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이자 표준 부하 밀도 설계에 관한 거 있잖아. 표준 부하 밀도 이거를 묻는 문제가 어디 있어?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부하 불평형 있네. 부하 불평형, 전압 불평형,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술 계산서들을 검토한다. 기술 계산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거 어디 있어? 봐봐. 이 표준 부하 밀도. 그지? 표준 부하 밀도를 하는 거는 없다. 라고 보면 돼. 봐봐. 그죠? 어디 없잖아. 봐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예. 나는 이쪽 공사 쪽 있잖아. 이런 것들 낼 줄 알았어. 공사 쪽에. 봐봐, 없어요, 없어. 이거는, 이 표준 부하밀도, 이거는 전기 설계 쪽입니다. 설계 쪽이고, 전기 기능장은 공사 쪽이 좀 더 가까워요. 보시면은. 여기 내용들 보면은, 공사 쪽이 좀 가까워. 내가 봐서는 여기 보면은, 내선공사의 견적 및 자재를 선정할 수 있다? 산정이지. 이게 글씨도 틀렸네. 여기 보면은 선정할 수 있다고? 견적, 산출 및 자재를 선정이 아니라 산출이지. 산정이라고 하죠. 산정할 수 있다. 산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산정입니다. 산정한다 그러지 선정을 한다? 이거 말이 틀렸죠. 얘네들 글씨를 잘못 썼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봐봐. 이런 거도 있고 이런 것도 보면은 공사 쪽에 가까워. 공사 쪽에 전기공사
전기공사 기사 쪽에, 기사 산업기사 쪽에 가깝죠. 기사 쪽에 가까운데 그런 문제는 좀 많이 배제가 된 것 같아. 그지? 예. 그러니까 출제 기준이라는 데에서는 좀 어긋나요. 좀 많이 좀 이런 것들을 출제 내는 거 보면은 좀 어긋났잖아. 그지? 예. 그런 것들 보면 이 내용이 없어. 출제 기준이 없고 그냥 뭐 기사 쪽에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좋아 보이니까 4점짜리를 내기 쉽잖아. 그래서 된 것 같아. 그래 된 것 같고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특고합 5000 kVA 이상, 뭐, 10,000 kVA 이하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거 대용량 변압기거든? 대용량 변압기에서 비율 차동 계전기, 부울주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 방압 안정 장치, 뭐, 유온계, 뭐, 그런 것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과전류 계전기는 아닙니다. 과전류 계전기. 계전기는 이건 아닙니다. OCR. 과전류 계전기는요, 중소 용량이에요. 예? 이거 이하예요. 이하일 때.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는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대용량입니다. 대용량일 때는 부호주 계전기가 전기적 보호장치고 나머지는 기계적 보호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전류 계전기라고 쓰신 분은 그거는 X입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변압기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완전하게 이게 복원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7번에 요게 유도등에 관한 문제 전하고 좀 달라진 게 1번하고 2번 여기가 좀 달라졌어요. 문제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뭐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또는 뭐예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게 나왔어요. 이게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요게 나왔어요. 글쎄 요게 조금 좀 그래요. 여기 축전지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는 전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정전이 됐을 때 쓰는 거지만 옥내 전압의 옥내 간선은 이건 정전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가, 이거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전기 쪽에서 얘기를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전기 기사 쪽이나 전기 기술인 협회나 전기 기술인 협회 쪽에서 이런 것들은 제기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소방 쪽에서 화재 안전 기술 뭐 NFTC 뭐 303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옥내 간선은 정전 시에 정전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발전기를 돌린다 뭐 그런 얘기겠지. 발전기를 돌리면은 그게 되려나? 발전기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발전기를 해서 옥내 간선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개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하고 완전 틀리잖아. 그지? 축전 설비하고 이게 전지전은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서 요거는 고칠지 이대로 놔둘지 한번 많이 생각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옥내 간선에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비상발전기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로 공급을 하라는 얘기 같아. 정전시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는 요거는 조금 출제자가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언뜻 봐서는 220을 380으로 승합할 경우에 공급 능력 증대. 그러니까 전력을 말하는 거죠. 전력은 몇 배가 증가하는가 이건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단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 이것까지 써놨으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좀 문제점은 나는 이거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지는 않고,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합할 경우, 이 경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는 오케이다. 그런데 220볼트를 380볼트로 승합을 한다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 우리는 지금 이 두 전압을 사용하고 있어요. Y 결선해가지고 중성선 이렇게 접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성선 N상과 여기 A, B, C 또는 L1, L2, L3라고 하죠, 요즘은. 여기 A상과 B상은 얼마에 380V가 걸리는 거고, 요 중성선과 여기는 얼마 걸리는 거 220V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뭐 220을 왜 380V를 왜 승합을 해? 승합할 이유가 없잖아. 좀 문제가 있잖아, 이런 거는. 뭔가 이제 숫자를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실무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기술적인 소양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220V하고 380V 겸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변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쓴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좀 이 출제자의 자질과 소양이 조금 실무적인 것에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220하고 380볼트 같이 쓰잖아요. 겸용해서 써요. 물론 뭐 여기 주택 같은 게 220만 들어오겠지. 그렇지만 저기 일반 시설에는요 보면은 그 모터 380볼트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80, 220볼트 같이 해가지고 변압기를 해가지고 Y 결선을 해서 2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하고 380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0을 380을 승합한다?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좀 이상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110V에서 220V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문제 9번 스틸식이 무엇이고 무엇에 사용하는지 설명하시오. 단위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스틸식. 내가 이거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계속 했었던 거다. 이거 스틸식. 그죠? 이거 언젠간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나왔네. 근데 이것도 이것도 송전전압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뭐라고 할까 송전 설계 쪽의 문제죠. 한마디로 설계 쪽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간단하게 설계 쪽 묻는 거는 괜찮아요. 설계 쪽을 묻는 건 괜찮기 때문에 뭐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 정도 묻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는 뭐 문제점 없는데 이게 언젠가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이 송전 전압에 대한 것이 어디 있나요? 송전 전압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출제 기준 실기 쪽에 보면은요 수변전 설비 공사하기 나오죠. 수변전 설비는 뭡니까? 22,900을 380V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수전 설비는. 우리 그 22,900 이게 나오잖아. 이거 22,900 받잖아. 전주에서 받아가지고 변전을 하잖아. 변전실에서 변전을 해가지고 380V하고 220V 변전시켜 쓰는 거잖아. 그러면 수변전 설비가 나오는 거예요. 수변전 설비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보면 송전이 어디 있어? 송전. 지금 봐봐. 응? 송전 어디 있냐고. 송전이 있는 거 있어. 여기 봐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스틸식은 송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송전 설계 문제인데 우리 출제 기준에서는 없죠. 봐봐요. 송전에 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송전에. 봐봐. 출제 기준에 송전은 없어요. 예? 변전 설비, 변전 설비는요, 22,900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22,900, 220V나 380V로 바꾸는 거지. 무슨, 송전이 어딨어? 송전 있나? 뭐, 고압을 22,900이 아니더라도 고압을 받아서 뭐 220이나 380V로 바꾸는 거죠.
그잖아, 고압. 근데 특고압이 22,900을 받아서 380분의 220으로 바꾸는 이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이지. 송전이 어딨냐 얘기야. 송전. 응?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 기준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좀 신문제로서 독특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거는 그 안전을 위한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전지 설비 규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언젠가는 나올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기 어디서 했냐면 76회 때 이 모의고사 아니 PSC 모의고사가 아니고 필답형 시험 모의고사 평가 문제 2번 있잖아요. 2번 여기 2번 76개 정기기냐 필답형 모의고사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 있잖아. 딱 5개만 내줬어. 그 중에서 2번에 나와. 2번에 여기 보면 10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면 전기 안전을 위한 보호의 기본 요구사항 및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6가지 쓰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 요걸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요거나 똑같은 거야. 요 문제. 이걸 공부했다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요거 쓰실 수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건 좀 꼭 좀 풀고 가시라고 했는데 평가를 좀 해보시고 풀고 가시라고 했는데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있나 모르겠어. 그래서 강철사 요번에 필답형 모의고사 평가 문제 신문제로서 이거 내드렸잖아요. 신문제로서 이거 기출문제하고 섞어서 신문제로 이거 낸 겁니다. 이거 이거 신문제로 냈어요. 10번 문제로 요거 신문제로 냈는데 요 문제가 나왔어. 그대로 신문제가 또 신문제를 잘 맞췄어요. 제가 신문제를 맞춰서 내드렸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쎄 이거를 공부해서 맞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잘 생각해보고 쓰라 얘기야. 이거 잘 생각해보고서 이게 쓰면은 뭐 그래도 뭐 한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맞히지 않을까. 이런 거 감전에 대한 뭐 연령에 뭐 과전류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고장 전류에 대한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이런 거 여기 써 있으니까 요거는 뭐 인축의 접촉을 방지하는 이건 감전이잖아. 감전. 이거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건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강철산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내드렸는데 이거를 뭐 완전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풀어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나온다고 볼 거야 사람들은. 근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거는 참 중요한 문제다. 예, 이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고 요거는 개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걸 내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번에 시험에 딱 나와버렸죠. 예?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잘못한 건 아니죠. 제가 잘했어요. 이런 것까지 뭐 제가 뭐 무당처럼 딱 집어서 그냥 딱 해서 맞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보고 문제 올렸으니까 공부하시고요. 문제가 대체적으로 쉬웠습니다. 쉬웠고 괜찮았는데 여러분들 만족하실 겁니다. 만족하면 뭐 그게 뭐 최고 좋은 것이고요. 좋은 거고 문제를 이렇게 잘 봤을 때 좀 출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제자가 출제자나 담당자가 이 출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야 된다.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송전이잖아. 송전에 관한 문제가 왜 이게 튀어나오느냐. 문제 이건 우리 교육은 했었어. 옛날에 했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좀 이거는 송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여기 출제 기준에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벗어난 문제 9번. 그리고 또 이 문제 7번에 요거는 법안을 좀 바꿔야 될지 요거 있잖아.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문가들이 많이 상의를 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든지 이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야. 요거 교류전압이 옥내 간선에다가 한다라는 건 여기는 축전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는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내보내는 거지만 옥내 간선은 이거는 해봐야 뭐 배터리랑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비상 발전기랑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 비상 발전기랑 연결이 돼 있다면은 그걸로 공급하겠다는 그 소리인데 그게 과연 이쪽과 이거랑은 일치하지는 않아. 이거는 전기 저장 장치나 축전지하고는 이거랑 이거는 틀리잖아. 봐봐, 옥내가.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들이 좀 많이 상의를 하셔서 법안에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상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건 좀 이런 것들을 냈다라는 거는 조금 논란의 요지가 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그렇게 되고, 요것도 했었죠, 우리. 했던 거 많이 나왔네. 우리 했던 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 정말,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요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 문제. 이거는 전기 설계 쪽이야. 설계 쪽의 문제고, 한데, 이게 또 여기 없잖아. 봐봐. 여기 어디 있어. 봐봐. 표준 부하에 대한 왜 어디 있어? 이거 전지 설계인데 설계할 때 쓰는 건데 그렇죠? 그 내선 규정에 있는 내용이고 내선 규정 폐지됐는데 폐지된 게 또 나왔고 그래서 그렇다고 폐지됐다고 해서 그걸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거 시험을 낼 이유는 없잖아, 그지? 예? 무조건 내라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 없고 또 출제 기준에서도 벗어났다고 봅니다. 없어. 이걸 낼 이유가 없잖아. 출제 기준에서 없고. 그리고 전기 기능장은 설계사 면허가 안 나오니까 이 간단하게 묻는 설계 쪽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깊게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막 수치를 묻고 뭘 깊게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적절치가 않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몇 군데가 조금 문제가 좀 있어. 이런 것들. 5번, 7번에 요거. 그죠? 요거 좀 문제가 있고. 요거는 좀 법안을 좀 잘 따져봐야 돼. 우리 전기가 진짜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이 소방관 애들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간선이 뭔지 이거 잘 알라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많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틀린데 이것들, 그죠? 요거 좀 잘 생각을 해보고 법안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시고 규정을 바꾸라고, 그지? 그 법제처에 있는 규정을 바꾸려면 바꿔야 된다. 요거는 조금 좀 생각을 전문가들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 이거 왜 이런 전압을 실무적이진 않잖아. 220을 왜 380부터로 왜 바꾸냐고. 응? 그렇지. 조금 그렇잖아. 좀 이해가 안 가.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요거는 송전이잖아. 송전은 우리 출제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나올 게 맞고, 이거는 언젠간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신문제로 딱 등장을 해버렸네. 요번에. 그리고 우리가 또 했고, 이거 했어요, 이거. 여기, 이거 했어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돼서 했으니까 참 그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점수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보시느라고 수험자분들은 모두 수고하셨고요. 산업외과공단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보충해서 좀 문제를 어떤 것을 선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연구를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평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